여러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3%가 해운업계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대의 해운 물류기업 중 하나인 코스코 시핑이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2025년 핵심 자료인 이중 엔진 전략을 바탕으로 낱낱이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주제 5가지는 이렇습니다. 운영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엔드투엔드 디지털 솔루션, 3단계 친환경 계획, 녹색 금융과 규제 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카스코의 방대한 전략을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운영의 규모, 글로벌 거인의 입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08억 위안.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요. 이게 바로 2025년 코스코의 주주 귀속 이익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크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 재무적 맷집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 엄청난 수익의 비결,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에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직접 소유한 컨테이너 선만 무려 590척에 달하고요. 선봉량은 거의 360만 TEU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146개국에 654개 항구를 연결하는 455개의 노선을 굴리고 있죠. 이 정도면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의 거대한 혈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무역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선박들을 보면 그 엄청난 숫자들의 무게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며칠 전에 주문하신 직구 상품도 어쩌면 지금 이 배들 중 하나에 실려 바다를 건너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이렇게 방대하고 거대한 글로벌 선대와 공급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텐데 말이죠. 바로 그 해답이 두 번째 파트, 코스코의 첫 번째 엔진인 엔드투엔드 디지털 솔루션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선화증권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답답하게도 몇 주씩 걸리는 게 다반사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IQAX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처리를 끝내버리거든요. 2025년에만 무려 45만 건이 이렇게 발행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효율성의 도약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이 이제 단순하게 물리적인 쇳덩어리 상자만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빈 컨테이너에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주는 AI 스마트 라우팅부터 전체 유통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스마트 콜트체인 플랫폼, AI 기반의 자동화 컨테이너 검사 시스템, 게다가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AI 스마트 어시스턴트까지. 그러니까 최첨단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엮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예측하는 지능형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이 이렇게 빠르고 스마트해졌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해운업계의 그 거대한 탄소 발자국 문제 기억하시죠? 이렇게 몸집이 큰 기업은 자신들이 뿜어내는 환경적 영향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번째 파트, 두 번째 엔진인 3단계 친환경 계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코스코 헤비 트랜스포트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향한 이들의 청사진을 보면요. 꽤 실용적이고 단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모호한 약속이 아니에요. 새로운 조선 기술의 도입을 시작으로 배터리와 탄소 포집 시스템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는 명확한 기술 발전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행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이 전통적인 연료 대신 사용한 바이오 연료의 양을 분석해봤는데요. 총 41만 7천 톤이 넘습니다. B24, B30 같은 다양한 바이오 연료가 이미 대규모로 실제 운항에 쓰이고 있다는 건데 이들의 환경 보호 실행력이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물리적인 변화는 39척의 메탄올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을 새롭게 인도받으면서 더욱 확실하게 입증됐습니다. 이 거대한 친환경 선박들이 바다를 누비면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을 꽉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기술 혁신이 어떻게 실제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선대를 전부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건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돈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엄청난 재무적 도전이거든요. 이 글로벌 거인은 도대체 그 막대한 기술 집약적 녹색 전환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고 있을까요? 이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네 번째 파트 녹색 금융 및 규제 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들의 친환경 전환은 그냥 듣기 좋은 마케팅용 슬로건이 아니에요. 홍콩 품질보증국 같은 깐깐한 국제기관의 검증을 거치고 국제 녹색 대출 및 채권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진짜 재무적 엔진이 뒤를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아주 까다로운 국제 환경 규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죠. 자, 지금까지 화물, 탄소, 그리고 금융 같은 물질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146개국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기업 활동이 결국 사람과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입니다. 디지털과 녹색 기술이라는 두 엔진의 최종 목적지를 살펴보죠. 이 지표들 정말 안심이 되지 않나요? 수백억 위안의 수익을 쓸어 담는 와중에도 직업으로 인한 사망사고 0건, 해적 및 무장공격 0건이라는 완벽한 안전 기록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농촌진흥에 약 3천만 위안, 자선활동에 1,400만 위안을 쏟아부으면서 지역사회에 아주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넣고 있죠. 결국 아무리 기술을 발전해도 그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은 전례 없는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압력으로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코의 2025년 청사진은 글로벌 해상무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해운업계의 가장 거대한 플레이어가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와 친환경 혁신 사이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낸다면 아마도 우리가 아는 전 세계 물류와 경제 생태계의 판도 자체가 새롭게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